자, 첫 번째 시간이죠. 굿모닝 월가 김영철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뭐 반기가 이제 딱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확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뭐 나온 하루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수치만 놓고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가 0.12% 하락을 했고요.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보다는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. 0.71% 이제 하락을 했고, S&P 500 같은 경우에 0.41%, 그리고 이제 막판에 조금 뭐 움직임 좀 나오면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0.41%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은 기술주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조정받았고, 일부는 그 흔히 말하는 다우 블루칩으로 갔고, 그다음에 이제 많은 움직임들이 중소형주에서 나왔다. 이렇게 이제 뭐 수치만 놓고 보면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. 일단은 미국 시장 그 거래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.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로 놓고 보면은 위쪽으로 0.7%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0.12%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S&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중에 0.74%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면 조만간 사상 최고가 뉴스가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, 공교롭게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 이제 찍고 일단 조정으로 마감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쪽으로 장중에 분위기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0.99%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0.71%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, 금요일날 이벤트는 첫 번째로는 그 PCE 물가지표인데요. 보면은 5월 PC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전년비 2.6%로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지금 이게 이제 PC 그 이제 바뀌는 건데, 보면은 3월달, 4월달 2.7에서 이제 2.6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,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장 반응은 나쁘진 않았는데, 그러면은 시장의 하락을 만든 게 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사후적으로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오잖아요. 첫 번째로는 대선 토론이 이제 트럼프 우위가 되면서 요게 이제 조금 뭐 변동성을 좀 키웠다,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옵니다. 근데 요거는 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일단은 뭐 이미 움직임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려로 빠졌으면 장 초반부터 그렇게 빠졌어야 되는데,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점 신고가 찍고 나서 약간 이제 반기 클로징하고 이제 새로운 분기, 그러니까 새로운 반기를 또 맞이하면서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조금 있지 않았나, 그리고 많이 올라온 이제 뭐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나 정도로 이제 좀 보면 되겠고요. 일단 대선 토론하면서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,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한 그 방송사에서 밑에 이제 자막으로 처리를 해준 것 같은데, 일단은 미국의 주요 그 흔히 말하는 바이든 진영도 등을 거의 뭐 돌리는, 좀 아니 진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그 대선 주자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긴 난 또 처음일세. 두 분 다 이제 좀 연세도 있긴 한데 한쪽이 워낙 나이 차이를 못 느끼지. 아니, 나이 차이가 너무 느껴졌지. 건강의 차이가. 그러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 4살인가 차이밖에 안 나는데, 이게 일단 이미지나 그 하여튼간 뭐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뭐 실시간으로 조금 이제 보기도 했었고,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섹터의 움직임도 좀 있기 때문에. 아무튼 끝나고 나서는 대선 토론 뭐 분위기들 대부분 다 주말에 뭐 기사로 접하셨겠지만, 어쨌든 트럼프 쪽이 확실히 우세하는,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베팅 사이트가 합법화되어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정치 이런 것들도 이제 베팅을 하는데, 트럼프가 이제 한 60% 정도,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이 한 20%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우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뭐 변동성을 키우지 않았냐,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이 미국 차를 파는 거 아니냐,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본이 미국채 매도에 대한 우려감,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. 그리고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34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,
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엔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조금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차별화 뭐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간 많이 올랐었던 그 이제 기술주 좀 팔고 일부 중소형주랑 그다음에 블루칩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, 요런 이제 이슈.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, 트럼프, 그 다음에 엔화, 그러니까 그 미국 달러, 그러니까 미국 채권, 일본의 이제 미국 국채 매도,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 차별화,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는데, 뭐 그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개인적으로는 반기 마감하면서 클로징하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볼만한 것들은 섹터 차별화는 조금 뭐 볼만한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우세이다 보니까 기술주보다는 이제 약간 뭐 석유,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. 요 정도는 이제 뭐 섹터가 확실히 그쪽으로 좀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면 되겠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대선 토론 나오면서 금요일장에 불을 뿜어준 게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뭐 트럼프가 우위가 되면 뭐 국방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뭐 LIG 넥스원 정도가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,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주 대표적으로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뉴스들 좀 체크해 보면 애플인데요. 애플이 그 아이폰 5월 그 출하량이 한 40%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가격이나 판촉 효과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 계속 뭐 지각생 이야기들을 들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물론 이제 고점에서 살짝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같이 연관져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. 그 비전 프로 있잖아요. 요게 이제 사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기대감이 되게 많았고 막 이곳저곳에서 리뷰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붐업을 하지는 못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국 내에 이제 뭐 판매가 됐었던 건데, 지금은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 그다음에 일부 국가까지 해서 한국은 물론 이제 일정이 미정입니다. 그래가지고 한 5개 국가에서 비전 프로 출시를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, 요 관련해 가지고도 또 새로운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는지, 의외로 또 미국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또 일부 이슈몰이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 이슈, 아이폰 판매량 좋았고 그다음에 비전 프로 해외 쪽으로 새롭게 이제 출시한다. 이 정도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인데요.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인데, 금요일장에는 물론 이제 한 2%대 조정을 받았습니다. 신고가 찍고 일단은 조정 나온 흐름이고요. 뭐 기술적으로 저항 자리 돌파하고 뭐 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,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때 이야기 드렸지만 AI 쪽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투자에 약간 좀 보수적이고 뭐 시장에서 뭐 약간 짠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, 가장 큰 금액을 그 엔트로피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쪽 그 알렉사도 이제 버전 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, 메티스라는 그 생성형 AI 요거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새롭게 이제 출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AI 모멘텀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, 이번엔 또 AI 스타트업 어댑트 공동 창업자를 뭐 직원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하드웨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을 일부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확대를 하고 이걸 결국에 비즈니스 쪽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아마존에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요.
테슬라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가는 장중에 200불을 좀 올라탔었던 그런 흐름이고요. 뭐 크게 보면은 이게 뭐 역회된 숄더 흐름이고 200일선 올라타면은 위쪽으로는 그래도 꽤 룸이 만만하게 좀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이고 요 200일선만 돌파가 되면은 위쪽으로는 조금 많이 그러니까 그간 이제 하락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추세선 뭐 연장선까지는 조금 한번 물론 러프하게 그리긴 했지만 대략 뭐 한 200일선 부근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가 되면은 그가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올라탈 수 있다.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2분기 인도량. 요거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얼만큼 저 선방을 해주느냐 요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로보택시. 모멘텀은 일단은 계속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인도량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뭐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그것 때문에 테슬라를 더 매도를 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도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. 왜냐면 뭐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뭐 올해만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테슬라는 YDT로 여전히 뭐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량이 조금만 좀 좋거나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거나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애플을 선택할 것이냐, 포드를 선택할 것이냐.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이제 확실히 뭐 제조업 쪽으로 할 것이냐, 아니면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쪽과 그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. 물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플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원하겠죠.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완성차 쪽 거기에 이제 뭐 전기차를 새롭게 가져가는 그러한 이제 컨셉이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애플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나이스하게 결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놓는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도 원하고 있고 테슬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시장에서는 포드냐 애플이냐 뭐 테슬라가 향후에 그 방향성이 어디로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이야기했으니까 요건데요.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7월 26일이면은 작년에 7월 26일 날 고점 찍었을 때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쉽게 주가들이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삼성 SDI나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근데 리튬 가격이 하락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도 반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반등했다가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차전지 작년에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앨범알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자꾸 이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외신에서 이제 주말간에 계속 나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또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된다. 그래서 리튬이 정말 뭐 천정부지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사서 이거 싸게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이슈들도 좀 계속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 보통 이제 어떤 섹터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웬만한 매물들은 좀 소화를 하고 이제 좀 올라서려는 반등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 2차전지 쪽은 계속 뭐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. 포드가 약 2년 반 후에는 판매가 한 3만 달러짜리 전기차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게 하이엔드급으로 막 시장에 인식이 되기보다는 중국 쪽에서 저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저가형.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뭐 2년 반 후에는 3만 달러 뭐 전기차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5년 내에는 전기차가 수익으로 돌아서야 된다.
그래야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쪽 시장에서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수급적인 논리로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독립기념일로 이제 조기 마감이랑 휴장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움직임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인데요. 확실히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.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아마존 좀 조정을 받았고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 0.36%, 그 다음에 일부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말고 일부 이제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엔비디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&P 500 기업 중에서 1분기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. 그리고 2등이 이제 엔비디아. 그리고 3등, 4등 안에 그 컨스트랄러 에너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AI 쪽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력 변압기 이런 게 움직인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다.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시장에서는 그러면 다음에 시장을 조금 주도할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?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 섹터는 조금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, 그러니까 기대감은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의 흐름들이 뭐 반도체 AI는 여전히 유효한데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,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라고 보면은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높은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에 대한 코멘트들도 해외 쪽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.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국내도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다 보면은 어쨌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좀 넣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가 이제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슬금슬금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. 알테오 제니아,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계속 사이즈가 커지면서 항상 그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나 마찬가지지만 시가총액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섹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나 그 섹터들을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 섹터가 자체가 커지면서 그쪽으로 돈이 더 들어오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그 EWY인데요. 생각보다 잘 미국 시장 한 0.7% 뭐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EWY 요거는 잘 조정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각수렴 이후의 방향성은 좀 잡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방향성 위쪽으로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. 국내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뭐 거의 지금 빠질 만한 이유들이 크게 없는 그런 이제 두 주식이다 보니까 그 섹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미국 시장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로 그렇게 쉽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쪽도 보면은 섹터 쏠림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44.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반등하면 내추럴 정도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 시장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빅스는 한 1.6% 정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번 주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 미국 증시 이제 휴장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전날은 조기 마감하는 그런 흐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FMC 의사록 회의록 있기 때문에 뭐 얼레설레 하다가 7월 첫 주는 지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월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틀 국내 시장 대응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답안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은 3일, 4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강했었던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좀 강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요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반도체 쪽에 대한 포인트들 뭐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주가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뭐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다음 분기에 뭐 쇼티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HBM 기대감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만약에 잘 나오면은 주가는 좀 튀어 오르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렇게 크게 뭐 이벤트들은 없고 미국 시장도 휴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도주 안에서의 수급적인 트레이딩이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네,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?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. 네,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.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.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.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.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.